자, 이번 영상은 이 과목의 마지막 섹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 섹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할 건데, 성능 개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롭게 나오는 이론은 많지 않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다룬다 정도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문제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같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 꼭지에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 물론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이 써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요약집이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암기해서 문제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최대한 쳐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봐줄 필요가 있죠.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측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처리량, 응답시간, 경과시간, 자원 사용률, 이런 것들로 이제 측정을 한다 라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 봤던 용어들이죠. 이런 용어를 통해서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성능 측정 기준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네 가지가 아니면 무조건 답이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용어들이면은 그것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능 분석 도구가 성능 부하 스트레스를 체크하는 도구, 그 다음에 모니터링 도구,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요 정도까지만. 자, 그리고 성능 저하가 되는 원인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또는 내부 로직에 관련된 또는 외부 호출이나 잘못된 환경에 의해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여러가지 요소죠. 내부 로직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내부적인 부분이고, 데이터베이스는 말 그대로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 외부 호출은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외부에 어떤 걸 호출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모든 요소에서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외부 호출이라든지 잘못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자, 그래서 이 내부 로직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같이 좀 보면 소스코드 최적화라고 해서 세 가지 코드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배드 코드라고 나와 있죠. 배드 코드는 말 그대로 나쁜 코드인데 어떤 게 나쁜 코드냐라는 걸 확립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 스파게티 코드라든지, 스파게티 코드는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코드를 얘기하죠. 또는 데이터 정의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코드가 중복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드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복이라는 개념을 조금 잡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중복은 암기를 하면 되지만 같은 코드를 여러 번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코드를 여러 번 사용하게끔 하는 게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개발자들이 해야 할 일인 거고, 자, 이거는 코드가 여러 번 있는 겁니다. 같은 코드를 여러 번 쓴다는 게 아니라 같은 코드를 여러 개 둔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그림으로 표현해볼까요? 코드가 이렇게 A라는 코드가 있으면은 얘를 여러 번 호출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A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복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배드 코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코드 복잡도가 증가하고 잦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걸 배드 코드라고 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반대죠. 클린 코드. 배드 코드라고 해서 굿 코드가 아니라 클린 코드인데요. 자, 가독성이 좋고 단순하고요. 의존적이지 않다. 독립적이다. 중복을 최소화한다. 반대되는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상화 나와 있는데, 이 추상화 덕에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 코드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클린 코드의 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기능이나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유연성이라든지 프로그래밍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냥 우리가 옷을 정리할 때 서랍에 이것저것 막 집어넣으면 그게 배드 코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착착 개고 그 다음에 이제 양말을 양말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은 찾기가 쉽잖아요. 그게 이제 클린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와중에 하드코드라는 개념이 하나 있어서 여기다 끼워 넣습니다. 하드코드는 사실 뭐 배드랑 클린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긴 한데 보안에 관련된 부분이긴 해요. 설정 값이나 어떤 특정 시스템의 사용자 정보, 뭐 아이디, 암호, 어떤 접속 위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적어둔 거예요, 코드에. 우리가 테스트를 하거나 내부 개발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입력하기가 번거롭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관리자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테스트 할 때마다 입력하면 번거로우니까 그거를 아예 바로 입력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내부에 입력을 해두거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은 남겨두기만 하면 나중에 이 코드를 누가 열어봤을 때 그 비밀번호라든지 그런 걸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두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내려가서 소스코드 품질 분석 도구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일반적인 테스트들도 다 가능해요. 그것도 다 가능한데 그거 이외에 여러가지 추가적으로 이 품질 분석을 위한 도구가 몇 개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코드 인스펙션은 뭐 전문적으로 검사를 한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코드에 존재하는 결함을 확인하는 코드 인스펙션. 그 다음에 증명과 리팩토링이 있는데 증명은 수학적 논리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검증하는데 매우 강력합니다. 미션 크리티컬한 부분에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학적 논리 등을 이용해서 식을 세운다든지 해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모든 값들을 이제 딱 비교하고 대입하고 해가지고 검증을 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리팩토링은 코드 구조를, 기능이 아니라 코드 구조를 개선해서 코드의 안정성이라든지 뭐 가독성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 품질, 물론 소프트웨어 품질도 같이 올라가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소스 코드의 품질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 두 가지예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중 소스코드 정적 분석 도구가 아닌 것은, 또는 뭐 동적 분석 도구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가 이제 분석 도구고, 그 다음에는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인데, 자, 유지보수는 말이 어려운 건 아니죠.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오류를 제거하는 걸 유지보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코드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문서에 대해서 어떤 변경점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 방지를 위해서 변경하기 전에 했던 테스트를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실제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유지보수의 유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완전 적응 예방해서 총 4가지인데, 하자보수는 말 그대로 버그가 생긴 것 또는 잠재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말 그대로 하자를 없애는 형태. 그리고 완전 보수라고 해서 퍼펙티브라고 되어 있죠. 자, 비용 소모가 높아요. 성능 문제 및 수정 보완을 점차 완벽하게끔 해 나가는 거예요. 완전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완화 보수가 맞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NCS 기준으로는 완전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나오거든요. 자, 퍼펙트는 완벽한인데 퍼펙티브는 점차 완전해진다 라는 느낌이라서 완하나 완전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완전하고 완벽에 가까운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만큼 뭐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적응보수는 말 그대로 적응입니다. 운영 환경의 변화를 소프트웨어에 반영한다. 운영 환경에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가 줄어들었다라든지 메모리가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 때문에 뭔가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방보수는 사용자의 요구를 미리 예측하여 반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어떤 항목을 이런 식으로 하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바꾼다고 하면 업무 매뉴얼 같은 걸, 그럼 거기에 맞춰 소프트웨어도 바꿔줘야겠죠. 그럴 때 이제 패치하고 하는 것들을 예방보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유지보수 비용 측정 방법이 이제 코코모도 있고 BL도 있고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요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공식 같은 것도 있고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일단 패스했어요. 요약집에서는.
만약에 뭐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될 정도로 자세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다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별도로 공부를 조금 더 하시거나 하시는 건 괜찮지만 이거를 반드시 외워야 돼요. 시험이 당장 내일인다. 그러면 이런 기준이라고 하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넘겼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거랑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정형기술 검토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거의 매회 문제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나오죠. 정형기술 검토 FTR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원칙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말 그대로 정형기술이기 때문에 정해진 형태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봤을 때 뭔가가 유연해진다, 뭔가를 더 확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좀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를 제한, 어디에만 집중, 여기 보면은 제한 이렇게 논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정형기술 검토의 특징들의 대부분의 그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암기를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요거는 암기를 조금 꼼꼼하게 해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품질 목표 항목을 다 외운다기보다는 이 특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소프트웨어에 또는 소프트웨어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고 싶은 건 그건 다 목표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안 나와 있어도 정확해야죠. 소프트웨어가 믿음이 가야죠. 효율적이어야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위변조가 되면 안 되고, 유지보수가 용이해야죠, 당연히. 그 다음에 사용도 용이해야 되고요. 검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환경에다가 이식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상호 운용성, 이런 것들 다, 유연성, 재사용성 다 마찬가지죠. 다 긍정적인 단어들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특성들을 다 때려 박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했던 특성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시스템 신뢰도를 측정하는 공식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균 무장애 시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평균 장애 발생 간격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써 있습니다. TTF, TTR 이라고 되어 있는데, TTF, TTR 요거 밑에 설명되어 있죠. TTF는 평균 장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몇 시간 이후에 한 번씩은 장애가 생기더라, 고장이 생기더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1000이야. 그러면 1000시간에 한 번씩은 고장이 나더라, 뭐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평균 복구 시간은 말 그대로 수리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고장이 나면 2시간 정도는 시스템이 멈춰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균 무장애 시간은 요거 두 개를 다 더한 값,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장애 발생 간격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밑에 시스템 가용성 나와 있습니다. MTTF 나누기 MTBF 요거죠. 해서 시스템 가용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 MTBF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MTTF 더하기 MTTR이에요. 그리고 이거 분의 MTTF죠. 그래서 이제 MTTR 빼면 요거 위에 똑같은 거니까 요건 1이겠죠.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얘가 늘어날 때마다 얘가 1 이하로 줄어들 거예요. 예를 들어 요거 생각해 볼까요? 요게 1000이면 얘도 1000이고요. 얘가 2죠. 그러면 1002분의 1000인 거예요. 그러면 0.9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가용성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리 시간이 커질수록 가용성은 떨어지겠죠.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 테스트 완료되고 이 과목도 종료가 됩니다. 자, 이제 이 과목이 끝났는데 3과목부터는 좀 미리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습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어쨌든 같이 한번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